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경기도의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박현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난 호색한이었지요. 비록 나이가 중년에 이르렀고 이름 있는 가문 덕택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방탕하고 음흉한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을에 부임할 때마다 박현감은 그곳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골칫거리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경기도 여주 고을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주에 도착한 첫날부터 박현감의 눈빛은 벌써부터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고을의 안녕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지요. 관아의 짐을 풀기가 무섭게 그는 부하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여주라는 곳은 듣자 하니 꽤나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구나. 허허, 그래, 이곳에는 특별히 이름난 명물이나 볼거리가 무엇이 있느냐? 아니, 그보다 혹시 이 고을에 빼어난 미인이 있다는 소문은 없던가? 박현감의 노골적인 질문에 아전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나이가 많은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현감, 나으리, 이 고을 남쪽 마을에 사는 민서라는 처자가 있사온데 그 미모가 뛰어나고 마음씨 또한 곱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만. 오, 민서라. 그래, 미모가 뛰어나고 마음씨도 곱다. 허허, 아주 좋구나. 내 당장 그 민서라는 처자를 만나봐야겠다. 여봐라, 길을 안내할 자를 붙이도록 하라. 박현감의 호령의 아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주 땅에 새로 부임한 박현감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음흉한 욕심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박현감은 여주에 부임하자마자 고을을 다스리는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떠맡기고 매일같이 인근에서 가장 곱다는 기생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술과 풍악,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 이 모든 향락을 위한 비용은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감에게 바칠 술과 음식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만 박현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치 자리에 모인 수많은 기생 중에서도 유독 어리고 아리따운 이들만 골라 자신의 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술을 따르게 하고 노골적인 손길로 그들을 희롱하며 추태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젊은 기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허허, 좋다, 좋아. 역시 젊고 예쁜 것이 최고야. 이리 와서 내 술잔을 채우거라. 오늘 밤 이 몸과 함께 즐겨보자꾸나. 처음에는 이러한 방탕한 생활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박현감은 점차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생들과의 유흥은 더 이상 그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것, 정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현감은 더 강렬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감이 기생들과의 향락에 시들해져갈 무렵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남편을 일찍여이고 홀로 된 김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빼어난 미모로도 유명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굳건히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적잖은 사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흑심을 품고 갖은 방법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김씨 부인은 늘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절개를 지키며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에 대한 의리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미모의 과부 이야기가 박현감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루함을 느끼던 그의 비뚤어진 욕망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김씨 부인의 그 굳은 정절을 기어이 자신의 손으로 꺾어버리겠다는 뒤틀린 정복용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과부라.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아무리 애쓴들 사내에 손길을 피할 수 있겠는가? 좋아, 아주 좋아. 오늘 밤 내 그 대단하다는 정절을 시험해봐야겠다. 박현감은 즉시 아랫사람에게 엄하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가서 그 김씨 과부를 이연회 자리로 데려오도록 해라. 내 직접 부른다고 어명이라고 전하거라. 어서 갓잇진 지고 있지 말고. 현감의 서슬퍼런 명령에 아전은 마지못해 김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죄 없는 김씨 부인에게 현감의 마수가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현감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연회석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단장을 하였으나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아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현감이 김씨 부인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젊은 기생들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원숙하고 고혹적인 자태는 현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어설프게 꾸민 기생들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입가에 침이 고이는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끌어안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박현감은 망설임 없이 능글맞은 손길로 김씨 부인의 치마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이 그녀의 맨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더듬자 김씨 부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대박이다. 김씨 부인은 너무나 놀랍고 모욕적인 상황에 숨을 엎들이켰고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작은 술잔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술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현감의 더러운 손길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저항하는 그녀의 모습은 박현감의 뒤틀린 욕망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발버둥치는 김씨 부인의 저항을 힘으로 억누르며 음흉한 미소를 지은 채 그녀의 귓가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뜨겁고 역한 술 냄새가 섞인 숨결이 그녀의 여린 귓불과 목덜미에 소름 끼치도록 스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혐오감과 다가올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로 몸을 떨었지만 현감의 힘에 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귓가에 뱀이 속삭이는 듯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허허, 튕기기는 얌전히 굴면 서로 편할 것을 과연 오늘 밤 이 현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김씨 부인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박현감의 눈빛은 더욱 번들거렸고 그의 잔인한 정복욕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연회장의 소란함 속에서 오직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쉽게 내 것이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저리 도도하게 굴수록 더욱 꺾어버리고 싶은 법이지. 박현감은 속으로 그리 생각하며 그 후로도 기회만 엿보이면 김씨 부인에게 다가가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때로는 관아에 일꾼을 보내 그녀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집 앞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그때마다 놀라운 기지와 침착함으로 현감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안악들과 함께 있어 현감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이 이렇듯 필사적으로 정절을 지키려 애쓸수록 박현감의 뒤틀린 정복용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반드시 저 고고한 여인을 자신의 발밑에 꿀리고 말 것이라 거듭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현감이 이처럼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김씨 부인의 마음은 사실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사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성품이 나무처럼 우직하며 건실한 농부 최씨를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웃으로 자라며 서로를 보아왔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한 듯 세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퍼부은 비로 인해 마을 앞을 흐르던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재방이 터지면서 온 마을이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하는 큰 홍수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가재도구가 떠내려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자 아무리 방탕한 박현감이라도 마냥 술과 여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연회를 중단하고 관아에 나가 아전들과 함께 백성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덕분에 김씨 부인을 향한 그의 집요한 괴롭힘도 잠시나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 홍수가 남긴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옛날 김씨 부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바로 그 소금 장수가 수십 년간의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객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호탕하고 다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김씨 부인과 소금 장수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에 겨워 뜨겁게 포옹했고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을 확인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밤새도록 서로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젊은 날의 치기 어린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고 김씨 부인은 그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함께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김씨 부인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행복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틋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오랫동안 연모했던 소금 장수와 재회하여 함께 살기로 했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결국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박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현감은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여인을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미천한 소금 장수 따위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현감이 점찍어둔 여인을 넘봐. 내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여자를 내 놈 따위가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현감의 눈빛에는 김씨 부인을 향한 음흉한 욕정과 소금 장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김씨 부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박현감의 치졸하고 악랄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방법으로 소금 장수를 괴롭혔습니다. 저 소금 장수가 파는 물건들을 샅샅이 조사해 보아라. 분명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있을 것이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불량품을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뭐든 찾아내어 당장 보고하라. 박현감의 명을 받은 아전들은 수시로 소금 장수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멀쩡한 소금 가마니를 찢어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장사하는 길목을 막아서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밤중에 불러내어 하룻밤 꼬박 잠도 재우지 않고 엉뚱한 신문을 하다가 새벽녘에 풀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묵묵히 모든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그는 오히려 김씨 부인을 위로하며 더욱 굳건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저들의 행패가 심해질수록 우리의 마음만 더욱 단단해질 뿐이니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드리겠소. 소금 장수의 의연한 태도는 박현감의 분노를 극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감히 현감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하려 한 대역죄인이다. 형틀에 단단히 묶고 살점이 튀도록 매우 쳐라. 박현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소금 장수를 포박하여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잠시 후 관아의 형장에서는 차마 귀로 듣기 힘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소리, 뼈 부러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소금 장수의 처절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거. 천지신명께 맹세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김씨 부인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정신없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피 냄새가 비릿하게 풍겨오는 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이가 형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하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멈추시오. 제발 멈춰주시오. 그만 때리시오. 이보시오들. 김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박현감이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산발이 된 채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박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이 무도한 짓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이리 잔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제발 그를 놓아주십시오. 호호, 이게 누구신가? 천하에 열려 김씨 부인 아니시오? 그대가 어쩐 일로 이 비천한 현감을 다 찾아오셨는고? 죄가 없다고? 부인, 죄는 내가 만든다고 하지 않았소? 저놈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그것이 곧 죄인 것을. 허나 그대의 그 애끓는 눈물을 보니 내 마음이 동하는구나. 그래, 그대를 봐서 특별히 기회를 주지. 그 사내를 살리고 싶으시오. 나리,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그이만 살려주신다면. 부인의 목숨 따위엔 관심 없소. 내가 원하는 것은 부인의 고운 몸뚱이뿐 오늘 밤 아주 조용히 이 현감에 침소로 들어오시오. 그대의 향기로운 몸으로 나를 하룻밤 만족시켜준다면 내 약조하리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즉시 저 소금 장수 놈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히 풀어줄 것이오. 자, 결정하시오. 부인의 하룻밤인가 아니면 저놈의 남은 인생인가? 선택은 부인의 몫이오. 호호호. 박현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끝없는 절망과 치욕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목숨을 위해 치욕을 감수하기로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된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재단에 오르는 희생양처럼 현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울분과 수치심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박현감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은 탐욕스럽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시오, 부인, 내 오늘 밤 그대를 위해 특별한 술과 안주를 준비해 두었소. 어서 들어와 나의 시름을 잊게 해주시오. 호호호. 김씨 부인은 그 순간 차라리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직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던 소금 장수의 모습만이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영혼 없는 몸뚱이가 되어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매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악한 욕망을 모두 채운 박현감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약속대로 소금 장수를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풀려나는 소금 장수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의 소금 장수,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인 줄 알게나. 호호, 자네가 이리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네의 정인 저 고고한 김씨 부인 덕분이라네. 부인께서 저를... 그렇고 말고 어젯밤 그 부인이 내 침소에 들어 어찌나 교태를 부리며
나를 즐겁게 해주었는지 모를 것이야. 아주 뜨겁고 황홀한 밤이었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것이야. 그 위험한 자태를 하하하. 박현감은 일부러 소금 장수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듯 있지도 않은 일까지 섞어가며 지난밤 김씨 부인과의 일을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로 저속하게 떠벌렸습니다. 거짓말이오. 부인이 그럴 리가 없소. 거짓말. 호호, 이 현감이 설마 부인 하나 어찌하지 못했을까 봐.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였으니 그 부인도 아주 기꺼이, 아니 황홀하게 응해주더군. 박현감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은 소금 장수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배신감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말없이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눈 덮인 험한 산길을 며칠이나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진 작은 암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김씨 부인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진 듯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부인, 김부인, 맞으시오. 내가 왔소. 서방님, 최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소금 장수가 비틀거리며 다가가 김씨 부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김씨 부인 역시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요. 서방님, 다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그간의 회한과 그리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들의 상처는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희생과 진심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모든 시련이 시작되었던 곳, 그들의 고향인 여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혹독할지라도 이제 서로가 곁에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주로 돌아와 소금 장수 최 씨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김씨 부인은 여전히 지난날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현감에게 당했던 치욕스러운 밤의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밤마다 그녀를 악몽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잠결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곁에 있는 최 씨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습니다. 최 씨는 김씨 부인의 고통을 지켜보며 박현감에 대한 분노를 키웠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안겨준 그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박현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내가 반드시 저 악마 같은 놈을 벌하고 말 것이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한을 풀어줄 것이오. 복수를 결심한 최 씨는 며칠 밤낮을 고심했습니다. 힘없는 소금 장수 혼자서는 탐욕스러운 현감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박현감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박현감의 손에 노란하고 버려졌던 기생들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관아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계했지만 최 씨가 털어놓는 기구한 사연과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며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대 또한 저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소. 여인의 몸으로 겪었을 그 수치와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하겠소. 하지만 이대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악독한 자를 끌어내립시다. 다시는 우리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오. 최 씨는 또한 박현감의 탐욕 때문에 논밭을 빼앗기거나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백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함께 분노했고 박현감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며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여보시오. 언제까지 저 뱀같은 현감의 등살에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고
짓밟힌 자존심을 일으켜 세웁시다.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뭉치면 저 자를 몰아낼 수 있소이다. 함께 싸웁시다. 최 씨의 진심 어린 호소와 용기는 박현감에게 핍박받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 씨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최 씨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탐관오리 박현감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의 불씨가 여주 땅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박현감의 가장 큰 약점이 여색임을 이용하여 그를 끌어내릴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동지들과 함께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여주 마을과 인근 고을에 솔깃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요즘 여주에 새로 나타난 기생이 있는데 그 미모가 가이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고 한 번 보면 혼을 쏙 빼놓는다더라. 더욱이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찾아오는 어떤 사내든 가리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며 하룻밤 인연을 맺어준다더라.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금세 호색한 박현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현감은 즉시 귀가 번쩍 뜨여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새로운 기생년이 그리 대단해. 외모뿐 아니라 어떤 놈이든 다 받아준다고? 허허, 필시 보통 유물은 아니겠구나. 내 당장 그년의 얼굴이나 한번 보아야겠다. 알아보도록 해라. 최 씨는 박현감이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내용의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 선녀 같다는 기생 말이야. 보기와는 다르게 실은 아주 품행이 가볍고 해프다더라. 돈푼 꽤나 있어 보이는 사내라면 누구든 마다치 않고 품을 내어주고 찾아오는 손님은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다지. 이 두 번째 소문은 박현감의 욕정을 더욱 부추기는 동시에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절세미인이라니 그의 비뚤어진 취향에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그 기생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어 좀이 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최 씨는 마치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세 번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기생이 기거하는 곳 말인데 마을 입구 쪽 외딴 집이라더라. 담장 너머로 샌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핀 큰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 바로 그 기와집이라고 하더군. 이제 더든 노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쉬운 접근성,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여색의 눈이 먼 탐욕스러운 현감이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제 발로 함정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최 씨와 백성들이 노리는 바이였습니다. 결국 박현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반죽음 상태로 여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악행을 일삼던 자의 당연하고도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마침내 악독한 탐관오리 박현감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여주 땅에서 사라지자 고을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현감의 폭정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김씨 부인과 소금 장수 최 씨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김씨 부인이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꿋꿋하게 홀로 키워낸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훗날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청렴하고 어진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문을 빛냈다고 합니다. 그의 앞날은 밝게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깊이 새겨줍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마련이며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도 올곧은 마음과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